안녕하세요,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본명은 김창수입니다. 김구로 개명을 했고요. 지금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연세가 145세 정도 되셨습니다. 1876년에 태어나셨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아주 열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공부를 착실히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17살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과거 시험은 벼슬자리를 사고 파는 그런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동학이라는 종교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봉건사회의 나쁜 폐단을 물리치고 개혁하자라는 동학에 입교해서 접주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9살에 팔봉이라는 지역의 팔봉 접주가 돼서 동학군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쫓기던 김구 선생은 항해도에 진사로 있었던 안태훈 선생의 집에 숨어 있었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비를 일본 자객들이 와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을미사변이죠. 그 을미사변에 충격을 받고 김구 선생은 의열청년으로 우리나라 국모의 원한을 푸는 첫 거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스치다라고 하는 일본 장교를 맨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 사건으로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고종이 특사를 보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의 철회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대한문 앞에서 엎드려 눈물 흘리며 종로에서 가두 연설을 하였던 김구 선생이 구국 대열에 앞장서셨으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도 안악에서 양산학교를 세워서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재령보강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돼서 교육사업에 헌신을 하면서 신민회에 가입해서 구국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 민족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연루되어 김구 선생은 다시 해주 감옥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만주 서간도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울 무관학교라는 것을 세우기 위한 자금을 모으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일본은 일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는 것을 모의했다라는 것으로 혐의를 확대해서 결국 김구 선생도 안병근과 함께 체포되어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정도 옥살이를 하다 감형을 받아서 추록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농촌으로 와서 농촌 부흥운동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19년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던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상해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을 맡으면서 끝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지킵니다.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항일 무력 활동을 하게 되죠.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932년 1월 8일에는 이봉창 의사가 일본의 왕에게 폭탄을 던지게 되고 그해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홍코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일본 왕 생일 축하식장에서 폭탄을 던져서 엄청난 의거의 쾌거를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한 것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33년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김구 선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만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이 요구하였던 것이 우리 무관학교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협의하고 드디어 무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17일에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한국강복군을 설립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자들의 단일 조직인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으로 선출되어 41년에는 춘칭으로 이전할 때 그 모든 것을 통솔 하셨고 한국군 총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며 광복군 낙하산 부대를 편성하였고 본국으로 상륙을 하는 훈련을 하고 국내 진공작전으로 일본군과 직접 싸우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짐으로써 일본은 그냥 항복하게 돼서 직접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승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아주 슬퍼했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몰아냈어야 하는데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둘러나눠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 선생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1948년
남한만이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하자 우리 한반도가 둘로 나눠진 것을 절대 반대했던 김구 선생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남북 협상을 제청하였고 그해 봄에 북한으로 와서 김일성을 만나서 정치회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담은 실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반대했던 안두희라는 놈이 김구 선생의 집으로 사용됐던 경교장에서 1949년 6월 21일 김구 선생님께서 흉탄에 맞아서 서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경교장이란 서대문 경교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개인 사저로 사용했었고 반탁운동, 건국운동, 통일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 민족 진영의 인사들이 집결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사셨던 항일투사이시며 자주민족 평화통일 운동가였으며 진정한 우리나라의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지금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의 저서로서는 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백범일기고요. 김구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구 선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